여기가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계, 이쪽 단원을 보게 되면 크게 주기율표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단원이 두 개 양대산맥으로 딱 잡혀져 있거든. 근데 이 주기적 성질하고 화학결합의 이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얘는 어느 단원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여기 원소의 주기율표하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있어서 얘가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분리를 일부러 강제로 찢어낸 거야. 그러놓고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잡아내는데, 여기가 잡히게 되면 화학결합이라는 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얘가 1단원이건 아니면 4단원이건 화학의 어디건 빠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도 간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자리를 잡아놓고, 오늘 시간에는 그냥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는 나중 문제야. 이해는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가도록 하실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지금 있잖아.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옥텟 규칙, 화학 결합, 이 용어들은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밑에서 깔고 출발하면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일단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성하지 않은 기체를 얘기합니다. 즉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이 아이들은 18족 원소라고 하고, 여기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때의 원자 번호가 2, 18이고, 그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고, 전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 일 때 안정이 돼서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 배치라는 말은 그냥 전자의 수와 위치, 즉 20, 18을 우린 전자 배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풀 때 좋은 게, 전자 배치인 20, 18이 되고 싶어 해. 그 말이 길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20, 18이 되려고 해를 줄여서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말의 뜻은 중성인 원자들이, 다시 말하면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자를 잃어서 얘네들이 되거나 얻어서 얘네들이 되거나, 그래서 근데 잃어서 얘네들이 되었대를 모아서 뭐라고 불러? 양이온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얻어서 얘네들과 같아지려고 해. 그래 우리는 음이온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때 어떻게 전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되려고 했을 때가 안정이 된 거고, 주기가 2주기나 3주기 같은 애들은 얘와 같은 8개를 가졌을 때가 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걸 듣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만 해도 되는 단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해가 됐으면 외워놔야 돼요. 일단 밑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을 살을 붙여 들어가 주셔야지만 안정적으로 들어가. 실제로 여기 이 단원을 하다 보면 얘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그러니까 저 이거 배웠는데요, 아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막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이따가 금속, 비금속 얘기할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금속, 비금속이 나왔어. 그러면 전자를 잃어서 얘네가 될 거고, 얻어서 얘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냐면, 잃어버린 애들끼리 결합해 금속 결합, 잃고 얻는 애들끼리 결합해 이온 결합, 얻으려고 하는 애들끼리 결합해 공유 결합. 이걸 줄여서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을 줄여서 화학 결합을 해.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버렸네. 그걸 화학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쭉 하고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잃거나 얻어, 그런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안정이 되고 났더니 결합을 해버렸네. 화학결합을 했네. 그 중에 어떻게 잘 봐. 둘 중에 하나야.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이에요.
두 개야. 그러면 양이온끼리 결합해, 음이온끼리 결합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그러니까 결합은 몇 종류가 나와야 돼? 세 종류가 나와야 돼. 종류가 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휘는 조금 까먹더라도 이 비활성 기체가 되기 위해서 잃어서 될 거야. 얻어서 될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합해, 이들끼리 결합해. 요 트라이앵글을 잡아 놓으면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요 상위에 있는 옥텟 규칙을 묻는 건지 잃는 거 얻는 거 묻는 건지 이들끼리 결합을 묻는 거 지금 세 가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살을 붙여 들어가는 거지. 알겠니? 과학은 특히 수학하고 과학이라는 이공계열 과목은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 영어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영어는 계속 뭔가 습득을 해서 언어잖아. 언어. 사회적으로 다 국어와 영어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약속한 글인 거야. 그래서 그것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지만 수학과 과학은 조금 그 언어라는 과정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 원하는 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수학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쟤한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증명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법이 약간 달라져야 돼.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미안한데 너희들이 문과, 이과 이런 말 쓰지 마. 문과, 이과가 어딨어. 공부 방향성, 방법론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 잊지 말고 다시 생각해. 트라이앵글이야, 트라이앵글. 비활성 기체. 그래서 잃어서 될 거야, 얻어서 될 거야. 잃은 애들끼리 만날 거야, 얻은 애들끼리 만날 거야, 잃고 얻는 애들이 만날 거야. 이게 여기 딱 나왔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문제도 풀면서 내가 문제도 좀 같이 설명도 해주면서 여기서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심치 않게 전기분해가 좀 나오거든. 근데 이 전기분해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응용이 없어. 응용이 없다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얜 얘야. 생각하지도 마. 얘인데 뭘 생각을 해. 2 곱하기 3이 6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그게 좋은 점이야. 오케이. 자,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용어를 풀게. 염화나트륨이니까 NaCa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이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고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야. 그러면 20, 18이 될 거니까 11개니까 하나를 버리겠지. 17이니까 하나를 얻겠지. 양이온이 되겠네, 음이온이 되겠네. 지금은 나처럼은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나도 보자마자 얘는 양이온 되겠네, 음이온 되겠네, 1가 양이온, 1가의 음이온 되겠네 라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올만점에서 재수 없어서 하나 틀리는 거야. 그 단계까지만 가면 좋은 점,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절대 성적 안 떨어져. 공부를 안 해도 안 떨어져.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부족한 애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가 아니야. 그 고개까지 못 갔기 때문에 좀 더 갔건 덜 갔건 상관없이 둘 다 못 간 거니까. 자, 그 다음 갔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잃었고 얻었어. 그러면 양이온이 플러스인 양이온이 됐고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겠지. 여기까지는 됐고 문장 이제 단어들을 해석하는 거야. 용융이라는 말의 뜻은 열에 의해 녹았다는 뜻입니다. 전기분해. 여기서 요거를 지금은 고1, 고2, 고3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화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할 거야. 전기분해란 말이 혹시라도 어디선가 나오거든 꼭 머릿속에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져. 필기하지 마. 이거야. 전기분해라는 말은 이온을 중성이 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전기분해라고 해요. 전기분해. 전기로 분해를 할 때 중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대로 가자. 잘 봐. 이쪽하고 이쪽을 볼게. 나트륨은 11번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되었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었어. 근데 녹잖아? 그러면 전기분해. 그럼 이유가 없어. 이온이 중성돼야 돼. 그럼 나트륨은 어떻게 되니? 어떻게 하면 중성이 돼?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지. 염화이온은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한테 강제로 얘는 자기가 알아서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염화나트륨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트륨은 자발적으로 전자를 버려서 비활성 기체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염화이온은 자발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자발적 반응인데 전기분을 통해서 싫어. 너 나트륨 다시 전자 받아. 강제로 가져가. 그래서 중성이 돼. 염화이온은 강제로 전자를 빼앗아서 너도 중성이 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중성이 됐으니까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분해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분해가 나오면 무조건 이온을 중성으로. 이때 나오는 용어들이 뭐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얻었어, 뭐 산화반응이 되었어, 환원반응이 되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와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돼요. 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 할 때 자 한번 물어볼게. 지금 고체일 땐 전기가 통하지 않고 액체나 용융일 땐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라고 하거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장담컨대 얘네들은 100% 수능 100% 출제를 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출제되거든. 그때 이걸 외우는 건 바보야. 왜냐하면 먼저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전기를 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누가 있어야 된다? 전자와 이온이 있어야 돼요. and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자.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긴 한데 고체일 때는 결합되어 있어. 딱딱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고체일 때는 이동할 수 없어. 좀 잘 생각해야 돼. 이온은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기를 못 통해요. 근데 용융이나 열에 의해서 녹았건 액체, 물에 녹았건 이온들이 이렇게 되면 액체가 되면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즉 결론만 잡자. 못 움직여. 못 움직여서 전기를 안 통하는 거고 움직여서 전기를 통하는 거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하나만 기억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기를 안 통하고 움직일 수 있어 전기를 통하는 거고. 자, 말로만 할 테니까 봐봐. 금속결합이라고 있어요. 금속결합은 뭐냐면 양이온들 간의 결합이야. 그럼 양이온이 되었다는 건 왜 양이온이 되어진 거지? 대답해. 그치,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나가서 전자가 나갔잖아. 그러니까 금속결합은 전기를 항상 잘 통하는 거야. 전자가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걸 우린 유식한 말로 자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어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에서 자유전자. 금속은 양이온들은 금속결합, 즉 자유전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통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쪽으로 와보자. 외워.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워라. 외우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되게 부드러워질 거니까. 두 번째, 공유결합이라고 있어. 공유결합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가운데다 놓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공유해. 그러면 나도 이 전자를, 너도 이 전자를 공유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니 없겠니?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전기를 다 안 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어. 당연히 결합했으니까 안 움직여야지. 전기 안 통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쪼개져요. 이걸 유식한 말로 이온화라고 하거든. 이온화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해. 그러니까 이 이온화라는 어휘는 금속결합이나 공유결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이야. 이온결합 물질에서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럼 이온화라는 말이 나왔어. 문제상 이온화라는 말이 나왔어.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결합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문제를 막 푸는데 자유전자라는 어휘가 나왔어. 전자 중에 금속결합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보기 중에 무슨 뭐 공유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온결합이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그 보기는 틀린 거야. 왜? 그 자유전자라는 어휘는 금속결합일 때만 쓰는 어휘거든. 근데 그 전자가 함께 공유해서 쓰고 있어. 그럼 그걸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 전자쌍은 공유결합 할 때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만 정확히 잡아놔도 어느 파트를 설명하시려나 보다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잘만 왜 이렇게 했냐면 과학자들이 뭔가를 자기가 개념을 정립해서 제자들이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불편한 거 설명할 때가 그러니까 있잖아 얘들아 요거는 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유전자라고 얘기할게. 얘를 이온화되었다고 할게. 얘를 전자쌍이라고 할게. 알겠지? 우리는 공유결합에서 있는 애를 전자쌍. 금속결합에 있는 그 전자를 우린 자유전자라고 할게. 이때라고 할게라고 했으니까 변하면 안 되는 값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체일 때는 들어보세요. 고체일 땐 반대 전하의 이온들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결합 잡고 있어. 안 움직이니까 전기 전도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거고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자유롭게 움직여. 이거를 우리는 말이 기니까 줄인 거야. 과학자들이 어떻게 액체 상태가 되면 결합력이 약해져서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어 자유롭게 움직여. 그걸 길어. 묶어서 액체 상태일 땐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하면 훨씬 더 줄어들잖아. 오케이. 이런 것들 잘 좀 잡아주시면 외워. 뭐 필기하고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해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대로 외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기에서 전류가 흘러주었을 때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 당연히 아는 거고. 자, 해고. 요 정도는 뭐 얘기 안 할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요 정도는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돼. 물이 당연히 알겠지만 H2O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겠지만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만큼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무엇이 된다? 이온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어느 극으로 가야 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중에서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야겠지. 여기까지 됐고 얘는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어느 극으로 플러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 분해를 아까 상기시키자. 전기 분해하면 뭘 떠올려라? 이온을 중성으로.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되지. 그러니 전자가 어떻게 돼? 일로 들어가서 중성이 되고 여기선 음이온이잖아. 근데 이온을 중성으로 만들려니까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된 게 음이온이니까 잠시만.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요. 여기서 전자를 내보내야지만 중성이 되어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O2가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OH가 있는데 왜 O2가 돼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얘가 돼. 그러면 산소는 되는데 이 수소가 이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거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여기서 이 전자를 잃고 거기서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하는 걸 환원 반응,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는 말도 살이 붙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쫓아가시면 더 이상 할 건 없고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져요.